모 일간지에 의하면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다음과 같은 이유를 4가지로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이 새벽에 열병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특색 있게 준비하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불꽃놀이나 발광다이오드 무인기를 활용해 특이한 심야 볼거리가 있는 축제 형식의 열병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 김의정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10일 미국의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에 대해서 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파격적인 야간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김 제1부부장이 실제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야간 행사를 당 창건 기념일 행사 준비에 참고하려고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원 동원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규모가 눈에 띄지 않은 야간 열병식을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코로나19 슈퍼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예견된 열병식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야간에 진행한 열병식에 공개된 신형무기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특이할 점은 미사일의 대거 등장이며 2015년 당 창건 70주년 때에도 미사일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이 4개나 더 등장했습니다. 규모와 형태에서 2년 전에 비해 훨씬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미사일이 대거 나왔고 장비들도 엄청 대형화되었으며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는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북극성 3형보다 큰 신형 SLBM 북극형 4A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ATACMS 등 탄도미사일 2종과 400mm급 대구경 방사포 및 500에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무기 4종 세트의 개량형도 선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열병식은 미사일 열병식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주목할 만한 것은 야간 투시형 장비 등장이었으며 북한이 세계적인 군사 추세를 따라가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장갑차들이 나가고 뒤에 철갑모의 야간 투시형 장비가 예전에는 북한에는 없었는데 남한이나 미군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는 현재의 북한의 재정이나 기술 수준으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세계에서 몇째 가는 대한민국도 최신 방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다툰다고 자처하는 중국도 한참 밑의 버전을 최근에 불법 카피를 했으며 중국은 수십조 투자를 하고 좋은 방공미사일을 만들고 싶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전 인민이 굶주린 북한이 이런 것을 1년 만에 해치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복합식 소총 K-12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량이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똑같은 복합식 소총을 메고 나왔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이런 무기를 북한은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북한이 보급했겠다는 러시아형 T-14 전차도 등장했는데 보기륜이 7개라면 최소한 1500마력 이상 되는 엔진을 장착해야 되고 이 엔진을 차체에 얹어 사용하려면 미국과 독일밖에 못 만드는 미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절반 이상 발효한 대한민국 K9도 국산 엔진을 달고 있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10년이 걸려서 아직 배치를 못한 전차가 바로 이 T-14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를 1년 만에 만들어서 배치를 했다는 게 이게 뻥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의 ICBM도 이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북한이 공개한 ICBM을 보면 리엔트리 기술이 무시된 미사일입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 재진입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기권으로 진입하다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 미사일이 다탄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한 개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뉴욕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가이던스로 유도를 해주는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이 전 세계 지구 위에 떠 있어야지만 북한의 위성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탄두를 떨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성미사일이 발사된 게 언제인데 또 이번에 공개한 북한의 ICBM이 어느새 그렇게 크고 길어진 게 또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술 발전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형 발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능적인 발전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열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는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형에서도 허점이 나타납니다. 우성 최신형 탱크에서 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K2 전차인 경우 야지에서 달릴 때조차 포신이 흔들림이 없는데 북한의 최신식 전차의 포신은 아스팔트 위에서 서서히 행진함에도 정말 깡통으로 만들어 붙인 것 같이 포신이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의 경우도 자주포 궤도를 보호하는 철갑은 마치 양철판을 붙여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인 경우 특히 엄청난 크기의 ICBM은 그 무게로 인해 차체 위에서 아무리 고정을 해놓아도 그 무게 때문에 덜렁거려야만 정상인데 마치 깡통으로 만들어 놓은 ICBM 같이 가볍기 때문에 고정한 채로 차체에 달라붙어 행진과 함께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이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은 거대한 ICBM을 새롭게 과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핵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이제 너와 나는 같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협적인 시도와 행동을 최대로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존 호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산의 38로스는 모든 분석 때보다 더욱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은 ICBM 개발 기술을 가장하는 전형적인 후르시초프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후르시초프 전략이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소련이 핵무기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 구사했던 위장 전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앞서 화염과 분노의 시기였던 2017년 11월 북한은 화성탄도탄의 시험 발사 후 이듬해 2018년 광군절 열병식에서 실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라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시험 발사가 없는 성공개로 바뀐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8로스는 초대형 ICBM 최초의 공개는 탄도 개별 유도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NK뉴스의 분석 전문가들도 북한은 퍼레이드에서 대형 무기 시스템 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열병식에 공개된 모든 무기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0일 미국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